자, 입시왕 6월 모의고사 분석 방송. 예, 국어 선생님 엄태욱 선생님과 함께했고 수학 선생님과 함께한 방송 일단 했었죠. 했었는데 했던 기억만 남아 있고. 저희가 방송 업로드를 다시 수학을 찍어서 할지 일단 다시 국어 하겠습니다. 영어부터 먼저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확실히 했었다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예, 사랑했었다. 그렇죠. 네. 지금은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네. 내 마음속 깊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이제 얘기를 했고 영어로 돌아왔습니다. 영어.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수시를 준비하는 많은 특히 이제 수능 최저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계산 때려봐도 영어밖에 없다. 비슷한 맥락인데 예. 이 사단이 터지고 코로나 사단이 터지고 예. 딱 바로 든 생각이 영어는 쉽게 내야 된다 올해. 그 생각이 좀 바로 들었거든요. 예. 네. 영어를 쉽게 내야 된다.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내야 한다고요. 아, 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전체적으로 네. 힘들어하고 또 현역들이 특히 막 이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수능이나 이런 거에서 좀 수능 최저 맞추고 할 때 영어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절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영어가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올해 재학생들의 수능 학력에 어떤 우려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좀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올해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평소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개선하려면 국어 영어 난이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 국어 수학 이런 건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영어를 좀 평소보다 쉽게 내서 이걸로 좀 수능 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긴 하거든요, 제가. 그 이제 상상을 하신 거잖아요. 상상을. 야, 자, 그래서 입시왕 최고의 영어 전문가 홍프로님께서 펜타킬의 상상을 네. 한번 이제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예. 총평부터 예, 하면요. 예. 제일 중요한 지표가 1등급 %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시험의 안 나오지 않나? 난이도를 아직 이제 예측인데 예. 얼추 비슷합니다. 작년 수능에 7.4%인가 1등급 %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1등급이 지금 저체평가 3년 차인데 5%대로 나와버리면은 어렵다고 난리치고 그렇죠. 10%대로 가면은 쉽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 7, 8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게- 웃기죠. 그게 맞출 수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웃기죠. 1등급이 6, 7, 8로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가지고 7등급 대가 가장 이상적이고 네. 조금, 7%. 예, 예. 7%대 그다음에 조금 어려우면은 6%대 근데 이번 어떻습니까? 7%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음. 귀신같이. 작년 수능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지향적이지 않나. 저는 거의 10%에 가깝게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 수능. 오히려 그래요? 쉽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6월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난이도나 이런 것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예, 예.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첫 번째 그 포인트는 듣기 순서 배열이 바뀌었어요. 듣기 평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 유형이 바뀐 게 아니라 네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만. 듣기가 17문제인데 네.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이어오던 우리 때부터 거의 1번은 그냥 귀 있으면 풀 수 있는 뭐 그런 거 그런 뭐, 문제였는데 예. 그게 올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듣기 순서 배열 변화 배려인가 배신인가. 이것도 라임을 맞춥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시작하면은 1번, 2번 문제가 매우 짧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기야 나 오늘 일 끝났어. 집에 가려 그래. 그럼 이제 와이프가 그래? 그럼 오는 길에 내 옷 좀 찾아다 줘.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묻습니다. 세탁소가 어디 있는데? 그리고 때롱때롱 나오면은 선지를 이제 읽고 푸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작년 수능 1번 문제였거든요. 네네. 답이 뭔데요? 세탁소 어디 있는데 네가 가 임마. 아니 이제 뭐 그런 비교육적인 그 선지는 수능에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네. 너무 짧다. 예. 그러니까 보통 듣기가 10문장 맞아. 정도가 약간 그런 거 나오는데 있어. 이게 3문장이라서 네. 짧기 때문에 아이들 말로 표현을 비우면 뇌가 부팅도 안 됐는데 찰나에 끝나는 수가 찰나에 있다. 정신 지나가 뭐 버려서 끝나버렸네 이렇게. 놓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1번, 2번 문제가 11번, 12번으로 왔어요. 그래요? 네네네. 기존에 아주 짧은 음. 대화체형 문제가 뒤로 확 가버렸다. 뒤로 가버렸어요. 그럼 뭐가 앞으로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3번부터 쭉쭉 앞으로 온 건데. 3번부터. 그래서 이제 한 이 분석지 중에 하나가 평가원이 배려를 해줬다 아이들에게. 니들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워밍업 할 수 있게 문제 뒤로 빼줄게 가까운 거. 왜냐면은 10문장 정도 나오는 듣기는 그래도 힌트가 2-3번 나오거든요. 근데 1, 2번은 힌트가 딱 한 번이라서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려라는 게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배신이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건 빼면 되는데 왜 그 뒤에 있던 그 숫자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숫자 아는 게 있어요? 물건을 사는데 이제 뭐 할인을 받고 그런 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 왜 9번 문제 있는 걸 왜 그걸 6번을 뺐냐? 얼마를 내야 되냐? 네네. 저는 카드 결제하겠습니다. 근데 카드는 안 된다 그러고 쿠폰을 준비했는데 쿠폰이 2개 중에서 하나만 적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들으면서 막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건드렸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게 9번에서 6번으로 왔어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럼 이거는 왜 뺐냐에 대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를 조율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이제 예측 없이 배신을 한 거다. 암묵적인 합의를 깼다.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면 약간 당황스러워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듣기를 풀면서 요 듣기 때 뒤에 가서 쉬운 문제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익숙해진 거 그게 패턴이. 딱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안의 관행은 6번 문제 그림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쭉 풀고 넘기면은 12번 문제 표 문제가 있죠. 네. 이거에 굉장히 패턴화돼서 그러면은 6번 문제 그림은 딱 풀고 답이 나오는 순간 뒤에 넘어가서 독해 푼다. 막 이런 이제 본인만의 플랜이 짜여져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 표현에 비우면은 당황해서 허겁지겁 허둥지둥 됐다.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듣기를 다 맞는 보통 다 맞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근데 하나, 2개, 3개까지 틀려왔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 문제풀이 전략이 무너진 거죠. 갑자기 전략이라보다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이제 그게 하던 대로 못한 거죠. 하려고 했으나 그 당황한 것 때문에 오히려 듣기에서 틀린 애들도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저만의 어떤 생각은 있긴 하거든요. 뭡니까? 혹시 좀 물어볼게요. 이 듣기 말고 뒷부분에 좀 뭔가 이런 식으로 바꿨거나 뒷부분에 난이도 변환이 있는데 그 문항 배열 같은 건 없었거든요. 문항 배열은 듣기에서만 있었습니다. 왜 신유형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뭡니까? 불안하다 또.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인데 화내지 마세요. 다 사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방송하는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네. 그리고 이게 뭐 자꾸 이제 저희 그 생각을 갖다가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자꾸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인성 문제거든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새 교과서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 다른 과목이야 이제 좀 교과서가 바뀌면 뭐 지금 내년에 또 지금 보니까 뭐 수능이 올해도 새 수능이긴 하지만 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그동안 교육과정 바뀌면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듣기가 저희가 수능 칠 때 그때는 똑같진 않은데 몇 년 전에 고착화된 이제 그거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야, 우리도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야, 그런데 절대평가니까 난이도를 막 올리거나 할 수는 없고 야, 그럼 뭔가 바꿔야 돼. 난이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아마 옆에 국어 출제위원들은 막 뽁짝뽁짝 하면서 계속 세미나 하고 하고 있는데 뭐 수학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편국장 와봐 뭐 바꿀 거 없나 우리는. 그러니까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어렵게 되면 절대평가 또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뭐 시크내자니 우리 준비한 거 있잖아. 어려운 문제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좀 새로 신유형 한번 내면 안 되나? 신유형도 애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아니 내년에 지금 정시 확대돼서 새로운 폰이 열린단 말이야. 영어는 신유형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런가? 부장님. 그래서 새 영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배열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냥 농담으로 듣기에는 왜냐면 영어 수능 출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범교과. 그러니까 모든 교과 과정을 두루두루 뭐 영어 1, 영어 2를 공부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딱히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교육 과정에 맞는 뭔가 새 수능의 느낌을 주려면 그래서
1번부터 바꾸자. 1번을 바꿔 바꿔봅시다. 아, 이렇게 한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네. 똑같은 영어 실력 가지고 있는 아이가 요 듣기를 활용하면서 뒤에 문제를 말이 빨리 풀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원점에서 10점까지 변해요. 한 3점들 더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발음 이렇게 이제 답 뭐라고 합니까? 이게 듣기가 들린 다음에 약간 텀이 있잖아. 그때 본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어떤 듣기 문제는 딱 첫 번째 문장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뒤에 1부는 가서 듣기를 풀어버리는 거죠. 혹시 그 듣기 할 때 녹음하시는 외국인 분들 있잖아요. 네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은 뭐 유명한 성우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녹음하는 외국인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새 수능의 느낌을 주겠어.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우도 바꿨을 것이다. 라는 추정입니다. 네, 예측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9월 수능은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이대로 나올까요? 왜냐면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영어는 지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전략을 통해서 한 5점, 10점의 거품을 만드는 게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더 쉽거든요. 제 한 점 한 점 싸움이 아닌 거야 영어는. 역시 참교육자. 제 생각은 이번에 6월로 바뀐 이대로 수능까지 갑니다. 그렇지. 왜냐면 새 수능을 위해서 1번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작전인데 새 수능 전략인데. 물론 이게 보완하는 작전인데. 그렇죠. 만약에 2015 개정교육과정 시대의 첫 번째 작전. 이번에 6월 때 한 요 방법도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9월에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최악이네요. 6월에 이렇게 바꾸고 9월에 다시 원상태로 갔다가 수능에는 다시 유를 같이.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욕 엄청 처먹을 거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9월에도 똑같이 나오면 수능 가는 거고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쨌든 듣기 문제 순서가 갑자기 바뀌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뭐 난이도가 이상해진 건 아니지만 순서만 바뀐 것 때문에도 이것도 변수는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해 수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 순서 얘기를 이게 했고요. 제일 큰 거죠. 사실은 눈에 띄는 변화는 크지만 그 변화로는 이제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가 있거든요. 요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두 번째, 문항별 난이도 변동입니다. 문항별 난이도 변동. 이것도 제 이름을 지어봤거든요. 희망일까 절망일까. 오늘 라임을 계속 라임을 구사하시네요. 희망, 절망, 배신. 랩도 하십니까 이따가? 혹시? 랩도 합니까? 원래 그 전형적으로 이제 그 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이 어법어의 빈칸이었습니다. 어법어의 빈칸. 그렇죠. 그 6문제가 한 2, 6, 12, 한 15점 배정이 돼요. 그게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거든요. 변별하는 거였죠. 이제 어법을 버리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어법어의가 쉬워졌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어법어의에 보통 3점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3점이 떨어졌습니다. 2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어법어의가 2점이 됐다. 2점이 됐어요. 근데 난이도는 유지하고 2점이 된 건지 난이도도 떨어뜨리고 점도 떨어뜨린 건지.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그때 그 3점을 떼면 사기치는 거죠. 난이도 떨어졌습니다. 난이도도 떨어졌어요. 조금 뭐랄까? 어법이 예전에 노베이스 친구들은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효율적이지.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뭐 주어, 서술어 이런 것들만 알면은 어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장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법 노베이스라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생겼다. 해부 PP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이제? 여전히 그냥 뭐 2점이라도 그럼 더 깔끔하게 포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야 2점밖에 안 되니까 그냥 더 포기해. 천재인데. 그러면은 그 어법에서 있던 3점을 뒤로 갔잖아요. 그럼 걔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래서 어법이 상당히 쉬워졌고 홍프로 문법 그 다이어트 영문법 읽으면 풀 수 있습니까 바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요즘 문제 나오는 거 보니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법 난이도를 확실히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자지구레 문법이 안 나와요. 정말 굵직굵직한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문제 유형도 주어,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 서술어 자리에 못 오거든요. 그거 어렵잖아 그거. 그거 낸 거예요. 근데 요 정도는 한 뭐랄까 일주일 정도만 정리를 하면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도 올라가고 어법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거기에 동사가 와야 돼요? 거기에? 동사가 와야 돼요. 저희 동네에서는 거기 막 서술어 막 넣는데 형용사도 넣고 하는데 저희 신경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법이 확실히 쉬워졌고 아예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요. 예, 네. 난이도는 쉬워졌고 2점이긴 하지만 두 문제인가요, 이게 지금?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도 눈대중으로 찍어 맞출 수 그 있는 수준까지 정도였어요, 왔어요. 이번에? 네, 네. 와. 그러니까 더 이상 글쎄요. 무의미한 그런 어떤 어법 예. 문제를 내지 않겠다라는. 근데 이게 몇 년 됐어 이런 기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려졌습니까? 뭔가 어려진 건 있겠죠. 아니 근데 이거 일단 쉬워진 것도 하나만 더 있다. 하고요. 어휘. 어휘는 쉬워져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밑줄을 치고 네. 원래 들어가야 할 단어가 약간 적절한인데 거기에 반대말 단어 부적절한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유형인데 그 정도 영어 단어는 저희가 해석이 되거든요. 영어로 좀 해주시죠. 영어로요? 예, adequate 이거 아닙니까? 네? adequate, inadequate. adequate 하면은 네. 적절한인데 네. 그거는 좀 어려운 단어고. 아 그래요? 어려워요? 요즘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proper proper. 아니면 뭐 appropriate 요 정도 수준에서 선방 가능합니다. 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2점으로 떨어져서 예, 원어민 발음. 예.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휘력도 그런 건 있어야겠죠. 네. 어휘가 어제 많이 나아졌다. 근데 어휘도 보통 이제 읽어보면은 난이도가 조금 하락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법 어휘 문제가 3점에서 2점으로 바뀌면서 할만해졌다. 예. 자 이제 빈칸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예. 자, 빈칸은 여전합니다. 네. 이번에 3점짜리 4문제가 나왔거든요. 네네. 빈칸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영어 강사잖아요. 네. 보면은 딱 읽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어. 딱 읽었는데 이것 봐라. 오. 안 풀리는 거예요. 한 번 읽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거든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영어가 아니라 국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되는데 왜냐면은 네. 영어라는 게 해석이 되는 순간 모국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순간 사고력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1등급 컷이 갈라지는데 한두 문제 정도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한 번 읽었을 때 이거 뭐지? 하고 이제 한 번 더 읽고 푸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데 예. 요거는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빈칸 같은 원래 경우는. 빈칸도 이제 아들이 까다로워하는데 어쨌든 까다로운 게 진짜 어려운 느낌이 하나 정도는 확실히 있었고 네, 예, 그렇죠. 나머지도 네. 어쨌든 쉽지는 않고 빈칸은 3점짜리 4문제인데 네. 요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한 2문제 정도는 풀만하고 네. 2문제는 뭐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뭐 쉬워진 거 어법 어휘 쉬워졌다. 그럼 어디로 난 뭐가 이게 이제 이제 어려워진 뭐 거예요? 버블 효과인데 네. 한쪽이 누르면 다른 쪽이 이제 거품이 튀어오르잖아요. 3점짜리가 생겼다는 거네요. 생겼어요. 뭐예요? 그 뒤에 이제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 요 문제가 되게 뒤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뒤에 나와요. 그거? 36번, 39번이거든요. 네네네. 영어가 45번까지 있는데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요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둘 다 3점으로 올라갔다. 3점, 2점, 3점, 2점 있는데 네네네. 풀어보면은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힌트를 주는 문제. 다시 말하면 네. 아니면은 뭐 이와 달리 이런 이제 연결사 아니면 뭐 접속사 같은 걸 활용해서 다시 말하면 뭐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왔잖아요. 네. 뭐 A, B, C 순서 배열하는 건데 In other words. 그렇죠. 예, in other words입니다. in other words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생각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예컨대 A에 in other words가 있다. 그러면은 B 내용 다음에 A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꼼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냈는데 전통의 방식이죠. 네. 그게 사라졌어요. 꼼수가 없어. 그냥 실력으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읽고 풀어야 돼. 읽고 풀어야 돼요. 조합해야 돼. 오케이.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읽고 풀게 되면은 이게 BCA도 말이 되고 CBA도 말이 되고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순서 배열하는 순서 배열하는 게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거. 원래 힌트 없이 문제 풀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평가원에서 요거를 난이도를 좀 올렸다. 어법 어휘의 난이도를 여기로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게 어법 어휘는
답이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죠. 근데 이제 문장 배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을 때 논란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난이도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저는 이거 논란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번 네. 수능에서 이번 6월 모평에서 네. 다 풀어봤거든요. 예. 한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 그 순서별 한 문제가 아 그래요? 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다. 오락가락한다. 이게 말이라는 게 네. 사실 뭐 그리 흐름을 바꿔도 말이 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힌트가 확실히 뭐 접속사 부분이나 이런 게 확실히 힌트가 들어가 있으면 더 클리어한데 내용만으로 하려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건 확실한데 주장 예시 나오는 글 있잖아요. 예시 먼저 하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 거래요. 그렇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장하고 예시 하나, 예시하고 주장 하나. 뭐 사실 이런 것들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저도, 난이도를 올렸다는 거는 무슨 생각인가? 저도 풀어봤는데 한 문제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거 정답인지 모르고 넘어갔는데. 심할서각? 그건 잘.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에서 논리를 만들면 논리가 생기죠. 네네.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의 찜찜함은 남아 있다.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 예. 어쨌든 평가원이 새 수능에 맞게 뭔가 하려고 한 거 같이 보이긴 하네요. 야, 우리도 새 수능이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문항별 난이도의 어떤 변동이 있었다. 네. 네. 이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조금 절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짚어봤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EB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EBS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내년부터 연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 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EBS 연계 제가 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수특은 받겠지. 그럼 영독은 요게 제목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냐면은 이건 일단 라임이 안 맞는데. 예, 라임을 못 맞췄습니다. 못 맞췄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7문제가 연계가 됐는데 독해에서 예. 수특이 한 문제가 연계가 됐고 수능 특강에서 한 문제.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6문제가 연계됐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많은 고3 학교들에서 수능 특강으로 중간고사를 봅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의반 타의반 수능 특강은 강제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평가에서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니들이 수특은 받겠지만 영도까지 공부했어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영독으로 많이 수능 특강이죠 이것도. 근데 영어 독해 교재에서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인데 그래서 많이 나왔다 영독에서. 네. 또 재밌는 거는 오답률 1, 2, 3위가 다 EBS 연계 교재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연계되면 뭐 더 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영어 강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똑같은 그 질문 여러 번 보는데 아이들에게 늘 얘기를 해요. 야, 6월, 9월은 확실히 공부하면은 연계 느낌이 난다. 예. 그런데 매년 수능에서는 그게 안 느껴진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연계를 믿지 말아라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해서 6월, 9월 점수가 잘 나오고 연계 효과가 느껴지면은 또 공부할 만 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 독해 연습까지는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는지 제대로 안 본 건지 이번에 EBS 연계 교재가 아이들이 더 어려워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연계 교재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연계 교재 내용이 좀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영어 독해가 아니요, 저기 그 책 한 권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건데. 근데 지문이 좀 뭐 이상한 지문도 있다고 애들 표현 말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연계 교재 문제가 나오면 봤다는 생각하기 당연히 어려운 걸 하는데 만약에 안 본 연계 교재면 그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기 EBS 실제 위원자들이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EBS는 이미 지문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쉬운 걸 냈다? 그거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EBS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만 뽑아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려운 것도 그냥 내면은 상위권 친구들은 회도를 많이 돌았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변형하고 꼬아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지문 봤는데 그리고 틀리는 거예요. 뭐 EBS 연계 뭐 큰 의미가 없네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뭐죠? 그 속담 있잖아요. 빗살 게살구 뭐죠 그게? 빛 좋은 게살구요? 빛 좋은 게살구. 빛 좋은 게살구. 그러니까 번지르르 보이지만 막상 딱 뚜껑 열어보면은 큰 도움이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알겠습니다. EBS 교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네. 어쨌든 뭐 애들이 나중에 연계를 다 볼 거니까 이 연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핵심은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포인트 첫 번째 듣기 순서 배열.
그리고 두 번째 문항별 난이도 이동. 세 번째 EBS 연계 대문제들이 오답률 1, 2, 3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심차게 새로운 수능에 맞춰서 변화를 눈꽃만큼 시도한 느낌이 좀 나네요. 근데 듣기는 맞춰서 재행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를 좀 더 올해 이렇게 6월 이거보다는 좀 더 쉽게 내야 되지 않을까. 쉽게 내면은 이제 1등급 비율이 8, 90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또 이게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마 7에서 뭐 8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영어로는 원래 변별을 안 해요. 그렇게 한데 영어는 변별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너무 10%까지 가버리면 이제 한때 욕 먹은 적이 있거든. 욕 먹는데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 변수이기. 그럼 영어 공부 대충 합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죠. 해야지. 쉽게 나오니까 대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나온다는 게 안 해도 1등급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아이들 등급 보잖아. 점수를 보면은 의외로 또 그렇게 점수 잘 나온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쉽게 내야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정도 난이도가 딱 적당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1%대 비율이 7%대 정도. 7, 8 정도.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7%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부터? 자 그러면 아까 뭐 듣기는 뭐 순서별된 걸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두 개 문항별 난이도 변동에서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사실 영어 얘기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렇죠. 꾸준히 문제 풀고 오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뭐 또 색다르게 합니까?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바로 적용해서 한두 문제 맞출 수 있는 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냐면은 빈칸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 네 문제가 12점이잖아요. 이거를 몇 문제 맞히느냐가 1등급, 2등급 갈린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문제 푸는 건 꾸준히 마지막까지 하는 거고. 그 기본이고. 자, 빈칸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읽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찍으세요. 별표를 치고 넘어가서 나중에 찍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팁이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한 번 읽고 모르면 또 읽거든요. 또 습관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번 읽었는데 당연히 또 읽지. 그러니까 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해라. 찍으면은 4개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다. 근데 어설프게 풀려면 다 틀립니다. 나는 맞출 수 있는 딴 거에도 투자를 하자. 그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는 팁이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해석이 되는 순간 영어의 싸움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 순간 이제 모국어의 사고력, 추론력, 분석력, 백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빈칸이 해석이 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자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읽어봐 보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뭘 느꼈냐면 저도 그걸 하긴 했는데 한 2문제 정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뭐지 어떻게 풀라는 거지? 곰곰이 보면은 위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주는 아주 고마운 문장들이 있습니다. 빈칸 네 문제 중에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뭐 주제도 나오고 예시도 나오고 무슨 뭐 닥터 누구도 나오고 연구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즉 요컨대로 시작하는 아주 고마운 문장들이 한 중간 이후부터 있습니다. 그런 문장들. In other words. 이번에 in other words 있는 것 같아요. In other words. 기억납니다. 저도. 아니면 뭐 on the other hand 해가지고. on the other hand 기억납니다. 추억의 on the other hand. 아니면은 한 문제가 이랬어요. 이런 그 연결성은 없었는데 앞에 있는 문장 구조와 똑같은 형태의 문장 구조가 나왔는데 단어만 바뀌었어요. 약간 힌트를 숨겨놓은 게 있구나. 숨긴 게 있어요. 출제자들이 논란이 없기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의 힌트를 활용하면 정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도 이렇게 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부러 문제를 어렵게 꼬아내기 때문에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영어 강사도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원래 기술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평가원에서 이게 평범한 고3 수준의 영어 실력과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쭉 나오고 나서 이게 말하는 게 뭐야라고 한번 정리해주는 친절한 장치가 숨어 있다. 한 4개 중에서 2개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이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기술적인 기술을 할 수 있어요. 기술이지. 네네네. 물론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읽고 이해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빈칸을 읽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은 일단 버린다. 힌트고 뭐고 뭐 예. 의미가 없는 건데. 내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해석은 읽었는데 된다. 해석했는데 예. 헷갈려. 예. 그럴 때 다시 읽지 말고 그런 문장을 찾아서 이렇게 도구를 연장을 주제문 꺼내서. 뽑아내서 풀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저도 풀었거든요. 오, 네. 지문 안에 이제 빈칸에 넣을 수 있는 거랑 약간 힌트가 될 만한 요약 문장이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게 네. 눈을 부릅뜨고 찾아라. 네네. 그거 갖고 힌트를 갖고 찾으면 조금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 생각에 요거 활용하면 한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아. 한 문제 3점. 하나 이제 맞췄습니다. 네네. 하나 찍었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순서하고 문장 삽입 네. 그 난이도가 좀 올라가가지고 이게 그냥 풀면은 아이들이 안 풀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아 순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냥 어휘력, 독해력으로 생으로 풀어 제끼면은 네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답에 대한 근거가 이게 모호하다고요. 네네네. 자, 요럴 때 한번 읽었는데 헷갈린다. 그럴 때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요럴 때도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네. 흐름이잖아요. 흐름. 네. 글의 흐름이라는 거는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펜타가 밥 먹었다, 펜타가 잔다, 펜타가 술 마신다 이런 걸로는 흐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정확한 스토리입니다. 모든 걸 지금 다 소개해 주셨어요.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흐름에서 네. 중요한 거? 네. 글쎄요.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글의 소재가 있어야 돼요. 소재. 소재의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뭘까요? 명사 아니겠습니까?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펜타킬의 식생활, 그렇죠. 펜타킬의 음주 습관, 네네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제 글이 있다면 음주 습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글의 흐름이라는 거는 소재가 필요한 거고 소재는 명사로 나타나는 거고 이 명사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아, 필연적으로 이 키워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글의 흐름상 두 번, 세 번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펜타 드링크, 펜타 드링크, 펜타 드링크 이러겠죠. 예.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어 공부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요, 이게 이제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영어는 2등급까지 영어 실력으로 가는 거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국어의 사고력, 그렇지. 배경 지식, 예. 추론, 분석력이 능력. 들어가는데 예. 옛날에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비난이 있어가지고 좀 낮아진 거거든요. 그나마 이게 좀 쉬워져서 영어 문제가 된 거지. 예. 원어 문제 못 풉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소재를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소재를 찾아서 그러니까 명사 키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키워드는 웬만하면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겠죠. 키워드를 찾을 수 없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그래서 친구들은 찾은 다음에 네, 찾아서 고 A, B, C, 뭐 B, A, C 중에서 하나의 순서별만 찾으면은 문제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예컨대 이제 A, B, C 중에서 야 C 다음에 A가 나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요 B가 양자택일이지. 앞으로 올지 뒤로 올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순서 배열이 3개가 아니라 4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거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친구들 줘야겠죠. 빈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읽힌다. 그러면 찍지만 요 순서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읽힌다. 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희망을 주겠습니다. 네. 희망을 주겠습니다. 뭐가요? 자, 자기는 진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네. 그러면 자 올해 CAB로 갑니다. 보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답을 찍을 거면 CAB로 찍어라. 순서 CAB로 찍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측이 됩니까 이게? 제가 그 예전 트렌드는 BAC였거든요. 빡. BAC. 예, 빡. BAC의 트렌드. 예. BAC 찍으면은 둘 중에 하나 맞춘다. 아 그래요? 네. 근데 CAB 캡이면 됩니까? 네, 올해는 CAB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왜 그러지 이게? BAC가 너무 오래됐고. 왜냐면 이게 보통 그 처음 생각해보니까 이 조합이 몇 개 안 나오네. 몇 개 안 나와요. 일단 ABC는 안 낸단 말이야. 그치? ABC는 안 돼. 평가원 역사상 수능에 없었고 평가원 역사상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 안 되고. ACB는 왠지 약간 양아치 같단 말이죠. A가 먼저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B 아니면 C가 먼저 오는 건데 네. 그동안 쭉 지금 어이없는 심리자들의 문제 출제자들의 심리를 이용. 아니 근데 어이없지 않고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는 통계 냈어요. 네. 역대 평가원 통계 내가지고 야 우리 저기 그래도 찍더라도 우리 과학적으로 찍자 해가지고 진짜 과학적이네요. 그래서 BAC가 가장 많았거든요.
이렇게 찍었을 때 아이들이 두 개 중에 선생님보다 하나 맞았습니다. 이게 많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B가 먼저 오지 않고 C가 좀 먼저 와요. 요즘 트렌드. 네네. 대단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C가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은 B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C, A, B.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영어를 아예 못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죠. 이렇게 가이드해 줍니다. 아예 모르겠으면 이런 어떤 팁도 있다.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워낙 많이 봤으니까 문제들을.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등급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한 3점짜리 아닙니까? 이거 하나 맞으면? 3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애가 우리가 88인데 우리 아이가 이거 하나 맞으면 91 되면 바로 2등급이잖아. 1등급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려줍니다. 아까 그래서 이 좀 2등급까지 한 다음에 자기가 이런 어떤 꼼수로 한 15점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야, 네가 목표가 저기 2등급이면은 75점까지만 실력으로 가자. 나머지 2개, 2점, 3점은 10문제 중에서 찍어 맞추는 건데 그냥 찍지 말고 그냥 팁을 줄게. 해가지고 하면은 80, 81, 82로 굉장히 많은 적중 죄송합니다. 네. 2등급 세이브. 네. 알겠습니다. 참교육자 홍프로님의 찍기 특강까지 CAB다. 요거 이번에 한번 볼까요? 검증합니다. 이거 검증 들어갑니다. CAB. 두 문제 중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퇴합니까? 은퇴? 더 이상 찍는 거를 근데 찍는 거 왜 주냐면은 풀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렇죠.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라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검증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 올해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수시 준비하는 아이들 가운데 수능 최저가 있으면은 영어가 2등급 안짝으로 안 들어오면 올해 진짜 힘들 것 같다는 느낌 자꾸 안 듭니까? 예. 아니 원래 그랬고 이제 수능 최저 맞출 때는 영어가 제일 좋습니다. 예, 영어가 제일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예, 그러니까 자연계는 뭐 수학도 수학이지만 요즘 보니 그 투과목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신은 지금 다 투과목이죠. 근데 또 수능은 대부분이 과탐 얘기입니다. 원 과목을 하다가 보니까 요거 불일치해서 그 스트레스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원으로 갑자기 이제 6월 모의고사 때 확 떨어지는 애들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3월까지는 그래도 버티다가 그래서 올해 수능이나 이런 거 이제 수능 최저 이런 거 할 때 결국에는 영어를 거의 1, 2를 잡고 가지 않으면 되게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자꾸 하고 있는데 펜타키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실 제가 좀 외주도 맡긴 게 있는데 홍프로님이 좀 이거 영어 1, 2등급 보장을 해달라. 당신이. 당신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안 그래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7, 8, 9, 10, 11 딱 5개월 남았거든요. 진짜 그밖에 안 남았네요. 이 5달 동안에 너무 불안하다. 우리 아이가 영어 등급을 맞출 수 있는데 확실한 게 영어밖에 없다. 그쵸. 다른 것들은 불확실하잖아.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이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7월부터 그럼 5달 동안에 한번 영어 등급 보장반을 한번 개설해 보겠다. 보장반? 네. 아이들이 원하는 등급, 네가 원하는 등급 몇 등급이야? 1 아니면 2. 그러면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은 그 등급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요, 그 등급이.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불안감을 제가 아이들 없애주고 공부를 시켜서 쭉 따라오면 근데 절대평가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애가 지금 5등급인데 1등급이요. 선생님. 그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3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2로 가고 1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3 먼저 갈 수 있죠. 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한 보장은 사기라고 보고 어렵고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1등급 원하는 친구들은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1등급을 좀 많이 원하고 네. 그럼 우리 애가 지금 3등급인데 72점. 네네. 1등급 보장 됩니까? 일단은 2등급 보장 잡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영어가 약간 트레이닝,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몇 점 뻥치기까지는 아닌데 한두 문제는 더 맞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요거는 뭐 사실 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늘 주는 영어 실력 기본적으로 좀 올려야겠죠. 어휘력 독해력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 트레이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 성적 보장반. 영어 성적 보장반. 한두 문제가 아까운 특히 영어가 한두 문제 때문에 등급 날아가면 그렇게 슬프거든요. 피눈물 납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 그것 때문에 수능 취재도 못 맞게 됐다. 그럼 이제 생각이 영어 한 문제 때문에 손질 못 맞게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이들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점수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행착오와 학습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저는 뭐 영어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루 종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8시간씩? 주 1회 정도 많이 하고요. 만약에 조금 급하면 주 2회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 네네. 영어 등급은 내가 보장한다? 그렇죠. 저희가 보장이 많은 경우 되는데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각설 하나 쓰시죠. 뭘 거세요? 자세한 내용은 예. 거기 네이버 이제 입시왕 카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조만간 공지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거시는지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읽어보시고 혹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연락 예. 주시면은 예. 최대한 알겠습니다. 양심껏 열심히 예, 해보겠습니다. 홍프로님의 영어 등급 보장받는. 근데 저는 진짜로 꼭 홍프로 선생님 뭐 수업을 들으라 이게가 아니라 영어는 진짜 올해 그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1, 2등급 아니면은 되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 근데 되게 사실 커요. 영어가 자체평가되면서 예. 인서울 4년제 가는 친구들이 영어 1, 2등급이 안 나온다? 예. 그거 사실상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예.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과목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영어 공부를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단계 그렇죠. 급하니까 네, 맞아요. 이 학습량이 전체적으로 또 떨어져 있고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은 영어 뭐 한 단을 거의 요즘은 없거든요. 이제 급하게 문제풀이만 그렇죠. 하면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계속 등락을 경험하는데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제대로 맞습니다. 하면은 예. 수능 가서 최저 맞춰가지고 올해 딱 공부 끝내는 게 좋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이후에는 영어 공부 조금 신경 써주시고 오늘 방송 홍프로님이 얘기해주신 팁들 한번 이거는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예, 문제풀이 팁이나 찍는 팁, CAB가 왜 CAB인가 이런 얘기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어 이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홍프로님이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네, EBS 공부할 때 네네. 아이들이 막 그냥 주구장창하거든요. 그거를 EBS를 공부하는 팁을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능 이게 EBS 공부한 순서가 있어요. 좀 있으면 수능 원상이 나올 텐데 EBS 수능 특강 영어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완성을 공부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에 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을 공부하는 겁니다. 책 난이도가 그래요. 네. 초급, 중, 고급인데 아이들이 모르고 영어 독해 먼저 공부하는데 사실 순서는 그렇습니다. 네. 수특, 수완, 영독 순서를 공부를 하는 거고 회독하면서 네. 쉬운 문제나 기출 문제는 소거하자. 다시 안 봐도 되게. 계속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봤을 때 쉽네 그럼 버리고 다시 안 보는 겁니다. 나왔던 문제 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7문제가 EBS 연계가 됐는데 그 중에 4문제가 뒷부분이에요. 네. 테스트 1, 9강, 10강. 그러니까 앞부분은 별로 안 나오고 뒷부분이 먼저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의 역대 기출을 분석을 해도 사실상 실제 수능 가면 더 심한데 네. 책이 앞부분, 중간, 뒷부분이 있으면은 뒷부분에 더 많이 연계가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앞부분에서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뒷부분 이제 안 보거든요. 책이 항상 앞부분도 보는 거지. 뒷부분 더 봐라. 그러니까 요 말로 끝내고 싶은데 예. 평가원 출제자들은 학생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인생의 희노애락에 담겨 있네. 영어 문제 구성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EBS 해독을 할 때 뒷부분 먼저 보자는 말로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꼼수들을 잔뜩 안겨주고 가셨고요. 홍프로님 영어 등급 보장반 네이버 입시왕 카페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6월 모의고사 방송 쭉 한번 끝냈습니다. 수학이 사라졌다는 아픈 소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관련해서 입시 전문가 페타기 선생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진짜 죄송한 말씀이고 화가 나실 수 있는데 학원 가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수능. 예. 뭐 학원 관계자로부터 1푼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일단 제가 학원 관계자이긴 한데 뭐 그런 거 없고 일단 벌써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이런 변화, 이제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공부하면 이제 1, 2등급 노리는 학생들은 분명히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올해는 어쩔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특히 뭐 제가 지구과학은 지금 섭외를 하다가 실패해서 못했는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구과학을 실패한 수학이랑 같이 묶어서 한번 도전해보죠.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올해 특징 코로나도 있고 교육과정도 변하고 뭐 아이들의 학습량도 약간 처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어쨌든 자꾸 이거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이거저거 확실히
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변화나 실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사실 기존의 것만 그냥 봐가지고는 약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불안하죠, 아이들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발빠르게 대처하려면은 이제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뭐 아예 학원을 가던가 현강 말씀하시는 건데 정 안 되면 왜냐면 부모님들이 이런 걸 듣고 이렇게 변하는데 뭐 듣기가 배열이 바뀔 때 아까 뭐 국어도 이런 야 너 화자 이게 애들한테 부모님들이 수능 칠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수능 전문 학원이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이럴 바에 내가 치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분석 방송 쭉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앞으로 방송 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